안녕하세요. 운석커피입니다. 최근에 영상 업로드가 많이 없었죠. 블로그도 많이 업데이트 못하고 인스타그램도 사실 가게 인스타그램은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상가 권리를 조금 알아보고 있어가지고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한양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데 지난 학기 때 조금 부족했던 공부를 조금씩 좀 보충하고 싶어서 복습도 하고 여러 가지 책도 읽고 하다 보니까 가게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다른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에 좀 쏟을 시간이 없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왠지 모르게 그냥 할 말이 없는데 맨날 똑같은 말로 예를 들면 커피 어떻게 맛있게 내리는 법 아니면 오늘 저희 매장에서 이런 거 팔아요 이런 거를 좀 의미 없이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하기 싫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인스타도 많이 업로드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그럼에도 조금 기본은 계속 충실히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모두 새로운 생두를 런칭했을 때 커피에 대한 소개나 그리고 로스팅하는 과정에 대한 글 그리고 에그트론 측정하고 여러 가지 CBA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은 블로그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권리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제가 가게를 내놓는 건 아니고요. 로스팅하기 위한 공간과 그리고 가게로서의 공간을 좀 분리를 하고 싶어서 새로운 상가를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있어요. 일단은 로스팅을 납품을 하려면 식품 제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되게 좀 외진 곳에 있거든요.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. 도로 너비도 신경 써야 되고 건물의 용도도 일반적인 좀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용도랑 달라야 되기 때문에 로스터리 자체는 좀 번화가라던가 혹은 좀 주거지로부터 조금은 이격된 곳에 영업허가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. 저희 운석커피도 사실 좀 외진 곳에 있어요. 주차도 안 되고요. 조금 커피 하나만을 위해 오기에도 조금 역으로부터 많이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분리를 하는 게 맞겠다. 사업자, 제조업 사업자와 이 음식점 사업자를 봤을 때 이 매출의 이익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좀 이제 분할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가를 좀 알아봤습니다. 상가를 유동인구가 조금 많은 쪽으로 알아보다 보니까 권리금 문제가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. 권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. 첫 번째는 바닥 권리. 시장 권리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 권리. 그 이전 임차인분께서, 그러니까 저한테 사업을 양도하시는 분께서 가지고 있던 시설에 대한 권리금이에요. 그걸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이죠. 그리고 세 번째가 영업 권리예요. 이분이 어느 정도 이런 좀 무형자산이라고 할 만큼 좀 매출이 유의미하게 발생했다면 그 영업에 대한 권리를 화폐로 이렇게 치환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투명한 게 뭘까요? 바닥 권리라고 생각해요. 보통 시설 권리가 투명할 것 같잖아요. 왜냐하면 내용 연수 다 찍혀 있으니까요. 그런데 사실 어떻게 썼는지는 다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3년 된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해도 이전 주인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투명하게 알 수 없어서 시설 권리가 의외로 불투명한 부분이 많습니다. 바닥 권리가 오히려 제일 깔끔하고 투명합니다. 시설 권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책정하냐면 일단 실제로 가봤을 때 최대한 그 왁구를 볼 수 있을 만큼을 제대로 다 봐야 돼요. 제빙기 이상 없는지, 제빙기 뒤편에 봤을 때 특별히 뭔가 누수되거나 이런 곳이 없는지, 제빙기가 공랭식인지 수랭식인지 소음이 다르거든요. 그리고 머신 같은 경우에도 제조년 월일을 따져서 이게 감가상각이 어느 정도 됐고 이걸 중고로 처분했을 때 지금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. 시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폐업이 너무 많아서 라마누족고 이런 거 허다하게 나오거든요. 그런데 심해 3년 된 거, 4년 된 거 이런 거는 사실 신품에서 5년을 나눠서 상각을 하고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
그냥 뭐 한 2, 3년 됐으면은 한 2, 300 정도 딜을 쳐보고 뭐 그거보다 더 쳐달라고 하면은 저는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비교군이 너무 라마르조코 클래식이 너무 많이 풀려요. 또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지고 책정하는 게 중요합니다. 이거 너무 귀찮아요 이러면은 사실 창업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쓸 장비고 내가 써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. 그라인더는 이렇게 뚜껑 열어서 그냥 외부로 봤을 때 꼭 전문가가 안 봐도 돼요. 그냥 외부로 봤을 때 날에 기스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좋습니다. 그라인더 날을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것보다 누인 다음에 돌려서 보시면 그 날 부분이 갈린 부분이나 기스 같은 게 이렇게 표면의 차이나 빛 반사에 의해서 더 잘 보이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약간 뉘어서 보십시오. 장착이 되어 있으면 살짝 본체 기울여서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뭐 기스가 없다 이러면은 그라인더도 역시 뭐 신품 기준 5년 상각해서 사용기간 감안해서 쇼부를 치면 됩니다. 그 밖에 뭐 제빙기 이런 거 잘 쳐서 시설 관리는 마무리하면 좋고요. 제일 애매한 게 영업 관리예요. 영업 관리는 조금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첫 번째로 제일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의 매출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체크해 봐야 돼요. 뭐 막말로 얘기해서 제가 친구한테 돈 꽂아주고 분할로 뭐 카드로 결제해가지고 매출 올릴 수 있거든요. 세상에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라고 하지만 뭐 저는 사업의 세계는 리스크를 짊어지는 만큼 저희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? 일단은 뭐 간이면서 영업관리 받으려는 건 좀 웃긴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매출이 간이 매출인데 영업관리를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. 상대방이 간이면은 그냥 영업관리는 저는 안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. 바닥관리는 모르겠지만 뭐 매출이 그러니까 영업관리라는 게 매출 장사가 잘 되는 거에 대한 권리인 거예요. 근데 뭐 아주 낮은 단가의 제품을 아주 고마진으로 남겨서 많이 판매해서 일반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그 매출 금액에서 최대한의 이익이 엄청나서 뭐 몇 천씩 벌면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간이가 뭐 기준이 늘어났다고 해도요. 간이 사업자가 영업 관리를 받는다는 거는 좀 웃긴 거고 반대로 상대방이 간인데 제가 영업 관리를 준다는 거는 제가 호구인 거예요. 그래서 영업 관리 일단 간이를 제외하고 일반으로 예를 들었을 때는요. 그 매입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면 돼요. 원재료 매입 자료. 그거 없다고 하면 그냥 걸으십시오. 예. 뭐 그 자리가 정말 내 거다 싶으면 그냥 하는 건데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상대방이 일반 과세자인데 매출은 높은데 매입 자료를 못 보여주겠다 그러면은 걸러야 돼요. 예. 뭐 예를 들면 매입 자료의 대표적인 거는 뭐 카페를 한다고 하면은 원두를 매입한 자료가 있겠죠. 그리고 로스팅을 하는 같이 겸용했던 곳이어서 원두 매입 자료가 없다고 하면요. 계산서를 보여달라고 하면 돼요. 세금 계산서 말고 전자 계산서가 있거든요. 그 계산서를 보여달라고 하면은 대략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이 카페가 뭐 연매출이 뭐 한 2억 5천 정도 돼요. 근데 매입 자료가 1,000만 원이에요.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매출 뻥튀기 한 겁니다. 그거는. 2억 5천이면 매입 자료가 못해도 뭐 8천에서 정말 잘 하시는 분이라고 쳐도 뭐 6천에서 8천 정도는 될 거예요. 순수 원재료 매입만. 그래도 한 25에서 30% 잡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매입 자료가 없으면 걸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영업 관리는 항상 그 사장님의 어떤 포스 자료 이런 거보다 매입 자료를 체크하고 뭐 과세 표준 증명 같은 거를 보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. 종소세는 좀 깎을 수가 있죠. 세무사를 쓰면은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기 때문에 종소세보다 과세 표준을 보여달라고 하면 좋습니다. 권리금이 얼마나 적정한가를 그 상가별로 따지기 전에 우리가 절대적인 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. 권리금이 1,500이라고 했을 때 이게 내가 지금 이 1,500이라는 돈을 투자할 만한가 아닌가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항상 이런 커피 카테고리 이런 것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다른 금융자산군과 비교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투입했을 때 미국 주식이라던가 혹은 뭐 일본 주식 아니면 우리나라 뭐 주식
뭐 예금, 채권, 뭐 이런 것들, 뭐 회사채, 이런 여러 가지 뭐 금, 뭐 비트코인, 이런 다양한 자산군과 비교했을 때 내가 사업으로 했을 때 더 돈을 많이 벌어야 이걸 할 만한 거잖아요. 예. 사업은 굉장히 하이 리스크. 내가 그 하이 리스크를 하이 리턴이 안 되는데 굳이 뛰어들면은 그냥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보다 더 못하거나 혹은 하이 리스크의 미디엄 리턴보다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자산군의 이 똑같은 금액 대비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해보고 내가 이 권리금을 넣었을 때 매출을 어느 정도 발생을 해야 내가 이 권리금을 커버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게 중요해요. 자,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런 그 시트를 좀 계산해 보면서 지금은 권리에 좀 거품이 많이 껴져 있다. 좀 더 좀 시간이 지나면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권리를 얘기한 데는 협약 중인 데는 나중에 생각 있으시면 그냥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선에는 이 정도여서 그때 연락 주십시오 하고 나왔습니다. 예. 그리고 뭐 그때 이제 좀 준비했던 금액을 나는 뭐 잘 뭐 투자해서 운용 중이고요. 결과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이걸 또 하나 더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. 예, 그냥 이 커피라는 사업 자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지는 않아서 내일 그냥 납품이나 원두 파는 거 열심히 팔면서 이런 좀 부수적인 재테크 같은 걸로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합니다. 예. 더군다나 또 금리 인하기고 하니까 권리 대비 리턴이 큰 상가 매물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예. 혹시라도 좀 뭐 창업이나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. 그냥 그것도 그냥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그래도 내가 들어가고 싶다면 들어가서 장사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. 이렇게 부동산은 이렇게 뭐 신이 주는 선물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자기한테 맞으면은 오게 돼 있다고. 반대로 말하면은 어거지로 맞추려 해봤자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좀 뭐 제가 어떤 투자를 종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. 다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투자라는 그 행위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쓰면은 그거에 대비해서 뭐 기회비용이나 손실 손익비 들어가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제 개인 블로그에서도 가끔 올렸지만 그래서 그냥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에 더 좀 힘을 주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그거 대비 좀 사업이 매력적이면은 그때 좀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영상이 좀 길었지만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. 도움되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유튜브 봐주시는 분들께서 저희 운석커피 원두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. 이게 뭐 성함이랑 주문자명이랑 좀 동일해서 본의 아니게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데요. 정말 감사드립니다. 뭐 제가 뭐 다른 거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늘 그렇듯 타협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맛에 좋은 커피 잘 소개시켜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로스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